62세의 한도윤은 은퇴한 고등학교 음악교사였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그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주 3회 운영하는 합창 동호회가 그의 전부였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3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익숙했지만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낯설었다. 현관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거실, 텔레비전 소리만 채우는 저녁,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존재감. 구청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음악치료 강연을 하던 어느 날이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다. 58세의 사진작가 서지안이었다. 단정한 린넨 재킷에 은빛 단발머리,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선생님, 강연 정말 좋았어요. 20년간 해외에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했는데 요즘 한국 시니어들의 문화 수준이 정말 높아졌더라고요. 지아는 커피 한 잔을 권하며 본론을 꺼냈다. 지역 예술인들을 모아 시니어 예술 아카데미를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음악, 미술, 사진, 글쓰기를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초기 투자는 1인당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이 확정되면 1년 안에 회수되고 이후엔 수익도 나올 거예요. 무엇보다 선생님 같은 분이 중심에 계셔야 해요. 경력도 있고 사람들이 신뢰하잖아요. 도윤은 망설였다.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안의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오래전 잊고 있던 열망이 고개를 들었다.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하지만 지원금 신청 마감이 다음 달이에요. 천천히 생각하시되 기회는 지금이에요. 일주일 후 도윤은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공동대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를 받아든 도윤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그것이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시니어 예술 아카데미는 예상보다 빠르게 사람을 모았다. 퇴직 교사, 전직 공무원, 은퇴한 배우, 지망생까지 한 달 만에 수강생이 25명을 넘었다. 도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합창 수업을 맡았고 지아는 전시 기획과 SNS 홍보를 담당했다. 수강생들은 도윤을 따랐고 지아는 능숙하게 외부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쌓아갔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아카데미 개원 2달째 지안이 도윤을 조용한 카페로 불렀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지원금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일단 강사비랑 공간 임대료를 선지급해야 하는데 제 쪽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1,000만 원 정도요. 지원금 나오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이자까지 붙여서요. 도윤은 망설였지만 수강생들의 기대 어린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퇴직금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다. 지아는 고마워하며 말했다. 그럼 이참에 지분 비율도 명확히 해두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이 더 많이 투자하셨으니 55대 45로 할까요? 아니요. 절반씩 나눕시다. 우린 공동대표니까. 선생님은 정말 공정하세요. 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한 달 후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이 왔다. 도윤은 사무실 서랍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3조 2항 중요 사항 결정 시 공동대표 합의라고 기억하던 부분이 최종 의사결정권은 대표이사 서지안에게 있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도윤은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원본 계약서를 찾았다. 그런데 원본도 똑같았다. 분명 자신의 서명이 있었다. 다만 조항 옆에 작은 별표가 붙어 있었고 페이지 하단 작은 글씨로 본 조항은 2024년 9월 수정본 기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도윤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지안이 마지막 페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서명해주세요라고 했던 순간 그는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서둘러 사인했다. 다음 날 아카데미 사무실에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안 씨, 계약서 3조 항목이 제 기억과 다른데요. 선생님이 서명하셨잖아요. 지안은 태연했다.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넘기는 손에 흔들림이 없었다. 처음엔 합의로 했던 것 같은데. 기억차고세요. 애초에 법인 운영은 책임자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도 동의하셨고요.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분명 자신의 서명이었고 지안의 말도 틀리지 않았다.
다만 그 작은 별표와 수정 날짜가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날 이후 도윤의 마음엔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의심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에 가까웠다. 도윤은 계약서 의혹 이후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신의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고 지안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문화센터 강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도윤은 낯선 남성과 마주쳤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짧은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연극 연출 강의하는 최민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잠깐의 침묵 후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서지안이라는 분과 일하시나요? 도윤의 손이 멈췄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게시판에서 시니어 예술 아카데미 포스터를 봤습니다. 공동대표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민혁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다. 저도 2년 전에 그분과 일했습니다. 청년 예술인 창업 프로젝트였죠.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 돈 8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석 달 만에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지원금은요? 애초에 신청조차 안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여러 번 했다더군요. 소규모라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금 하는 아카데미도 지원금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혹시 지원 사업 공문 받으셨어요? 아직. 지금 당장 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 도윤과 민혁은 함께 구청 문화체육과를 찾았다. 담당 공무원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시니어 예술 아카데미요? 올해 지원 사업 목록에 없는데요. 신청 자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지안이라는 분이. 검색해봐도 없네요. 혹시 다른 구청 아닐까요? 도윤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은 지안을 마주했다. 지안은 여전히 밝은 얼굴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지안 씨, 지원금 신청 공문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그거요? 지금 최종 검토 단계라 아직 정식 문서는 안 왔어요. 담당자한테 전화로만 확인했어요. 담당자 연락처 좀 주세요. 지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왜요? 저 못 믿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선생님, 저는 20년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로 의심받으면 기분 나쁩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구청에 같이 가시죠. 지금 당장. 지아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더니 가방을 집어들었다. 급한 미팅이 있어서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녀는 사무실을 나갔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은 처음부터 속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혁이 보내온 메시지에는 지안의 이전 프로젝트 피해자 3명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도윤은 분노보다 수치심이 먼저 밀려왔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혁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증거를 모을 시간이었다. 지안은 3월 말 대규모 발표회를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강당을 빌리고 초청장을 인쇄하고 전문 조명과 음향 장비까지 준비했다. 수강생들은 들떠 있었다. 이번 공연이 성공하면 대기업 후원이 확정됩니다. S그룹 문화재단 담당자가 직접 온다고 했어요. 지안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강당 대관료와 장비 비용으로 추가 회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1인당 30만 원. 수강생들은 주저없이 돈을 냈다. 도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민혁과 함께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다. 구청 확인서, 변조된 계약서 원본과 사본 비교, 이전 피해자들의 증언 녹음 파일, 지안의 다른 프로젝트 폐쇄 기록까지. 그는 발표회 당일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발표회 당일 오후 2시 강당은 200석이 거의 다 찼다. 수강생들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초청받았다는 몇몇 외부 인사들이 자리를 채웠다. 무대 위 현수막에는 시니어 예술 아카데미 창립 기념 공연이라는 글씨가 빛났다. 합창부가 첫 무대를 열었다.
도윤이 지휘하는 그리운 금강산의 사부 합창이 강당을 울렸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어 사진반 전시, 글쓰기반 낭독, 그림반 작품 슬라이드가 이어졌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 지안이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아카데미는 S그룹의 후원을 받아 더 큰 꿈을 펼칠 예정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바로 그때 도윤이 무대 계단을 올라갔다. 지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잠깐만요. 도윤은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오늘은 노래 대신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러분이 투자하신 돈,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라고 들으신 그것들에 대한 진실입니다. 도윤은 천천히 명확하게 말했다. 지원금 신청이 애초에 없었다는 구청 확인서, 계약서가 몰래 수정된 정황, 민혁을 비롯한 이전 피해자들의 증언.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하나 스크린에 띄웠다. 서지안 씨는 이미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입니다. 지안이 무대 옆에서 뛰어나왔다. 이건 허위 사실이에요. 선생님이 오해하신 겁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지원금 신청 공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지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바로 그때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60대 여성이 일어섰다. 사진반 수강생 이순희 씨였다. 저도 운영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더 냈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자 다른 수강생 한 명이 또 일어섰다. 저도 장비비로 150만 원 냈습니다. 반환 요청했는데 계속 미뤄졌어요. 1명, 2명, 3명.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객석 분위기가 뒤집혔다. 지안은 창백한 얼굴로 무대를 내려가려 했지만 민혁이 출구를 막아섰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강당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도윤은 무대 위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떨리는 손, 빠른 심장 박동, 그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몇 달 후 서지아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12명, 총 피해액은 8천만 원이 넘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최소한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시니어 예술 아카데미는 문을 닫았다. 도윤은 수강생 한 명 한 명에게 사과 편지를 썼다. 자신이 공동대표였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며칠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민혁이었다. 그의 뒤로 사진반 이순희 씨, 글쓰기반 박정수 씨, 합창반 김영자 씨까지 5명의 수강생이 함께 서 있었다. 선생님, 저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선생님이 폭로하지 않았으면 우린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이순희 씨가 말했다. 이번엔 진짜로 우리 힘으로 해봅시다. 정부 지원금도 대기업 후원도 없이요. 도윤은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게 투명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작은 문화센터 연습실에 다시 모였다. 이번엔 투자 계약도 거창한 사업 계획도 없었다. 월 회비 5만 원 모든 지출 내역은 단체 채팅방에 공개, 중요한 결정은 참가자 전원 투표로 정했다. 도윤은 공동대표라는 명칭 대신 음악 진행자로 역할을 정했다. 민혁은 기획, 이순희는 회계, 박정수는 홍보를 자원했다.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견고했다. 첫 연습날 8명이 모였다. 예전처럼 25명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도윤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쳤다. 고향의 봄 전주가 흘렀다. 그는 지휘봉을 들었다. 예전처럼 확신에 찬 손놀림은 아니었다.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다른 무게가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희망이었다. 시작합니다. 목소리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엇박자가 났고 음정도 흔들렸다. 그래도 괜찮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짜였으니까. 연습이 끝나고 다 같이 떡볶이 포장마차에 앉았다. 김영자 씨가 소주를 한 잔 따르며 말했다.
선생님, 이번엔 오래 갈 것 같아요. 도윤은 웃었다. 저도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는 깨달았다. 배신의 상처는 남지만 그 경험이 또 다른 연대를 만든다는 것을. 쉽게 믿지 않게 되지만 신중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보았다. 3년 전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늦은 봄이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실록이 짙어지는 계절.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막 피어나는 중이었다. 새로운 계절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합창은 계속되었다.